그날 저녁, 서울의 번화한 아파트에서 가족 식탁이 차려졌다. 지은은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언니 수진이 최근 승진한 이야기를 손짓발짓으로 흥겹게 늘어놓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 태식과 어머니 미영은 수진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빛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고급 찻잔이 부드러운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지만 지은에게 그 모든 것은 멀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CEO가 제 프레젠테이션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프로젝터가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예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우리 수진이 프로답게 대처했겠네. 당연하죠. 미리 인쇄한 백업 슬라이드를 꺼냈어요. 그 노인네가 거의 제 자리를 주려던 거려.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항상 준비된 내 딸이야. 지은은 맞은편에 앉은 약혼자 민호를 힐끔 보았다. 사진작가인 그의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 지은의 손이 물잔을 집으려 떨리는 것조차. 디저트 시간이 되자 어머니가 일어났다. 지은아, 좀 편하게 앉아. 추석 저녁인데 왜 그렇게 긴장해? 지은의 뺨이 달아올랐다. 죄송해요. 하지만 왜 사과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디저트 후 어머니가 거실에서 가죽 앨범 더미를 들고 왔다. 지은의 속이 뒤틀렸다. 이 익숙한 의식, 가족 추억을 늘어놓는 이 쇼는 언제나 그녀를 관찰자로 만들었다. 민호가 결혼 앞두고 보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볍게 흘렀다. 민호가 미소 지었다. 좋아요. 어머님, 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손이 지은의 손을 꼭 쥐었다. 앨범이 펼쳐지자 완벽한 한국 가족의 여름 휴가, 설날 아침, 생일 파티가 드러났다. 각 페이지가 세심하게 정리된 김씨 가문의 유산이었다. 지은은 10페이지쯤에서야 등장했다. 곱슬머리를 가진 진지한 아이, 다른 가족과 살짝 떨어져 서 있는. 아버지가 해설을 하고 수진이 내부 농담을 던지며 부모를 웃겼다. 민호의 얼굴을 지켜보던 지은은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 걸 봤다. 어머니가 커피를 가지러 주방에 간 사이 민호가 속삭였다. 지은아, 이 사진들 편집된 거야. 내 얼굴이 배경마다 복사 붙여넣기 됐어. 디저트 포크가 떨어지며 접시에 부딪혔다. 모두가 돌아봤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지은이 중얼거렸지만 머릿속은 소용돌이쳤다. 저녁의 장면들이 되감겼다. 식사 전 어머니가 지은의 머리를 보며 인상 찌푸리던 것, 너는 항상 그 곱슬머리를 다스리지 못했지에 수진이 가져온 비싼 와인을 부모가 바로 알아보고 지은이 초대받지 않은 와이너리 여행을 언급하던 것, 지은을 액세서리처럼 배치하는 익숙한 가족 춤사위. 아버지가 헛기침했다. 민호야, 사진작가들은 사진을 과도하게 분석하지. 그냥 옛날 필름 품질 때문일 거야. 어머니가 앨범을 재빨리 닫았다. 이런 낡은 사진들 신경 쓸 게 없어. 결혼식 장소는 정했니? 아니요. 지은의 목소리가 안정됐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안에서 무언가 단단해졌다. 그 사진들 다시 볼래요? 수진이 밝은 미소로 끼어들었다. 색상 테마는 어때? 쇼핑할 때 알아야 해. 지은은 언니를 보지 않았다. 아니, 다시 볼래요? 방이 조용해졌다. 부모가 익숙하지만 해석 못했던 시선을 주고받았다. 수진이 갑자기 접시를 모으기 시작했다. 바보같이 굴지 마. 지은아, 어머니가 앨범을 쥐고 말했다. 그녀의 짜증 뒤에 공포가 스쳤다. 처음으로 지은은 자신의 어린 시절 서사가 조작됐음을 깨달았다. 그 생각이 현기증을 일으켰다. 민호가 앨범을 끌어당겼다. 구도가 흥미로워요. 아버님, 어머님. 특히 프레임 선택이요.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영감 삼아 찍어도 될까요? 사진을 찍는 동안 지은은 부모의 얼굴을 봤다. 부모의 가면이 벗겨지며 드러난 건 공포였다.
지은은 그 뒤에 숨긴 진실이 모든 걸 바꿀 거라 확신했다. 그날 밤 호텔 방문이 단단히 닫히는 소리가 끝처럼 들렸다. 민호가 랩탑을 책상에 놓고 지은은 낡은 카펫 위를 서성였다. 머릿속이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민호가 카메라를 연결해 앨범 사진을 다운로드했다. 확신해. 지은이 속삭였다. 난방기 소음 위로. 민호가 부드럽지만 결의에 차 말했다. 넌 알아야 해. 지은아.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민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날아다니는 걸 봤다. 그의 전문 소프트웨어가 복잡한 메뉴로 화면을 채웠다. 몇 분 만에 여러 사진이 나란히 열렸다. 봐, 이 색다른 행사에서 내 얼굴 위치가 똑같아. 각도, 표정, 조명까지. 배경만 달라. 지은의 목이 메었다. 증거를 보며. 여름 바비큐, 설날, 해변 휴가 사진에서 동일한 얼굴이 디지털로 삽입됐다. 그럴 리 없어. 지은이 속삭였지만 증거가 명백했다. 소프트웨어가 확인해. 얼굴 인식 일치율 100%. 진짜 사진에선 절대 안 나와. 민호가 수치들을 가리켰다. 지은이 침대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묻힌 기억들이 표면으로 솟구쳤다. 이해 못한 말을 하는 여자. 잊으라는 누군가. 잊을 게 뭐야? 더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팽팽했다. 이 휴가 사진, 그림자가 안 맞아. 내 그림자가 다른 사람들하고 각도가 달라. 이 XIF 데이터가 이미지 일부에서 타임스탬프가 달라. 방이 빙빙 돌았다. 지은이 매트리스를 잡았다. 부모님께 물어봐야 해. 자신의 안정된 목소리에 놀랐다. 아침이 너무 빨리 왔다. 렌터카 안에서 김씨 집 밖을 지켜봤다. 거실 창으로 어머니가 꽃을 정리하는 게 보였다. 평범한 일요일 아침, 이제 연극처럼 느껴졌다. 준비됐어. 민호가 손을 잡았다. 아니. 하지만 가자. 집안 분위기가 들어서자마자 팽팽했다. 아버지가 벽난로 옆 팔짱 끼고 서 있었다. 어머니가 소파 가장자리에 똑바로 앉아 수진이 문간에서 눈을 돌리며 맴돌았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물었지만 이미 아는 듯했다. 지은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앨범 사진들 편집됐어요. 제 얼굴이 나중에 추가됐어요. 말도 안 돼. 어머니가 바로 말했다. 무릎을 쥔 손마디가 하얘졌다. 증거 있어요. 민호가 조용히 랩탑을 열었다.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가 확인해. 여러 사진에 동일한 제 얼굴이 들어갔어요. 조금 수정한 걸지도 몰라. 아버지가 마지못해 인정했다. 전문 사진가들은 늘 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를 포함시키려 했을 뿐이야. 지은아. 가족 사진 찍을 때마다 도망쳤잖아. 제가 찍기 어려웠어요. 아니면 거기 없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침묵이 귀를 울렸다. 출생증명서 볼래요. 입양서류도. 수진이 숨을 들이켰다. 부모가 시선을 주고받았다. 이건 너무 나갔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우리가 내게 다 줬어. 집, 교육, 기회. 모든 걸 주셨다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터졌다. 손이 떨렸다. 모든 걸 주고 이게 보답이야. 그 폭발이 지은의 의심을 확인했다. 이걸 추궁하면 재정 지원을 제고할 수밖에 없어. 내 직장도 내가 부탁해서 들어간 거잖아. 귀협이 공기 중에 걸렸다. 지은의 직장, 안정, 모든 게 사라질 수 있었다. 이 28년간 아버지라 불렀던 남자를 보며 낯선 이를 봤다. 가자. 민호가 문으로 이끌었다. 오후에 수진의 전화가 왔다. 제발. 지은아. 목소리가 눈물로 젖었다. 과거를 그냥 놔둬. 엄마가 망가졌어. 아빠가 유언장 바꾼다고 해. 가족 위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
가족 위해 그 말이 머릿속에 이상하게 울렸다. 북한 억양의 여자, 용감하라는 말, 어머니가 진짜 엄마 잊으라는 지시. 전화를 끊자 공황이 밀려왔다. 본 적 없는 출생증명서. 4살 전 아기 사진 없음. 그들의 서사와 맞지 않는 기억. 김씨 정체성 없이 난 누구야? 실을 당기면 모든 게 풀릴까? 그날 밤, 민호의 목소리가 지은의 소용돌이 생각을 뚫었다. 뭐 찾았어? 랩탑 화면을 가리켰다. 디지털 복사본 메타데이터가 1998년에서 1999년 사이 편집 날짜를 보여. 내가 4살 때의 날짜를 보며 작은 승리감을 느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은은 생각했다. 이 가족, 거짓이라도 28년 집을 준 이들을 풀어버릴 권리가 있나? 고통스러운 진실을 추구할까? 편안한 허구를 받아들일까? 하루 후, 오전 9시 17분에 전화가 왔다. 상사 혜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지은 씨, 오늘 아침 내 아버지한테 우려스러운 전화 받았어. 속이 내려앉았다. 책상 가장자리를 쥐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정신건강 문제라고 했어? 가족 개입이 필요하다고. 사무실 벽이 좁아지는 듯 했다. 아버지가 지은의 독립공간까지 침범했다. 전 괜찮아요. 목소리가 가늘었다. 가족 다툼일 뿐이에요. 휴가 필요하면. 아니에요. 날카롭게 나왔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일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봤다. 수진 3통, 어머니 2통, 무시하고 민호에게 타이핑했다. 이제 내 직장까지 노려. 그의 답, 오늘 2 클라이언트 취소. 가족 트라우마 이용한다고 들었대. 어머니의 수작이었다. 발밑 땅이 흔들렸다. 키운 사람들이 지은의 성인 삶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저녁에 채소를 써는 중 칼이 미끄러졌다. 검지에 피가 선을 그었다. 갑자기 지은은 주방이 아니었다. 4살, 형광등이 눈을 아프게 하는 차가운 사무실. 양복 차림 낯선 어른들이 이해 못할 말을 했다. 서류를 앞에 놓고 카메라에 웃어 아가 이 감귤 냄새 나는 여자가 아니었다. 다른 여자. 잘못된 여자. 이게 내 새 가족이야. 신나지. 가슴이 조여왔다. 칼이 도마에 떨어지며 지은은 캐비닛에 기대 미끄러져 내려앉아 헐떡였다. 공황이 목을 조였다. 손이 떨리며 기억들이 솟구쳤다. 파편적이지만 진짜였다. 여자가 이해 못할 언어로 노래하는 신선한 빵과 세탁 비누 냄새. 누군가 울음. 누군가 손을 잡고 데려감. 민호가 지은을 바닥에 웅크린 채 발견하고 말없이 옆에 앉았다. 그의 안정된 존재가 폭풍 속 닻이었다.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지은이 겨우 말했다. 모든 기억, 진짜였어? 아니면 사진처럼 다 조작된 거야. 이후 며칠, 잠이 적이 됐다. 매일 밤 보이지 않는 얼굴에 누군가에게서 빼앗기는 악몽. 땀에 젖어 헐떡이며 어깨, 영원히 사라진 무언가를 찾았다. 디지털 일기에 모든 걸 기록했다. 파편 기억, 반복 꿈, 물리적 증거. 어린 시절 이야기의 불일치가 점점 선명해졌다. 초등학교 기록이 갑자기 시작. 아기북 없음, 출생증명서 본 적 없음. 억양 교정 위해 받던 언어치료. 토요일 아침 문 두드림에 깜짝 놀랐다. 이웃 할머니가 쿠키 쟁반을 들고 섰다. 위로 음식 필요할 것 같아서. 피곤해 보이네. 감사 인사로 쟁반을 받고 문을 닫으려 하자 할머니가 덧붙였다. 항상 내가 누군가 닮았다 생각했어. 그 독특한 눈 최근에야 떠올랐어. 몇 년 전 뉴스에 실종된 탈북자 아이들 이야기. 지은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팔을 토닥였다. 나이 들면 기억이 장난치지.
쿠키 맛있게 먹어. 크리스마스 이틀 전 예고 없이 김씨 집으로 갔다. 장식이 반만 풀린 계단 한쪽에 화환, 장식되지 않은 트리 옆 상자들. 어머니는 12월 20일까지 완벽하게 하던 사람. 혼란스러운 루틴이 지은의 영향임을 말했다. 지은아, 어머니가 문간에서 숨을 들이켰다. 걱정 죽는 줄 알았어.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와 민호를 보며 굳었다. 내 사진작가의 마녀사냥 계속하러 왔어? 답을 원해요. 진짜로. 지은이 초대받지 않고 거실로 들어섰다. 더 말할 게 없어. 아버지가 시작했다. 거짓말 그만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기억나요? 북한 억양. 제 눈 가진 여자. 진짜 엄마 잊으라는 말. 침묵이 이어졌다. 아버지가 한숨 지었다. 전쟁 지역에서 널 구했어. 감사해야 해. 민호가 지은의 손을 쥐었다. 구한 게 아니에요. 입국 사기 위해 이용했죠. 어머니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다. 확인이 지은을 때렸다. 숨이 막혔다. 지은아, 사랑아. 어머니가 다가오며 손을 뻗었다. 모든 게 내 이익을 위한 거였어. 제 삶이 거짓 위에 세워졌어요. 지은이 물러섰다. 더 이상 당신들 창작물이 아니에요. 진짜 나를 찾을 거예요. 아파트로 돌아와 민호가 스튜디오를 비우지 않았다. 대신 어시스턴트에게 휴가 신청. 밤새 랩탑에 매달려 1998년 탈북자 데이터베이스를 뒤졌다. 패턴이 있어. 새벽에 중얼거렸다. 전쟁 혼란으로 문서 불완전한 아이들 기록을 보여주며 핸드폰이 끊임없이 울렸다. 어머니의 이해 구걸. 아버지의 유산 위협. 수진의 눈물 메시지. 그녀가 뭘 잘못했냐고. 지은은 응답을 멈추고 검색에 집중했다. 크리스마스 일주일 후 전화를 걸었다. 손이 안정됐다. 110이에요. 범죄 신고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납치됐다고 믿어요. 경찰을 기다리며 다툼 중 들은 이름을 떠올렸다. 평양. 신의주. 부모가 지은이 몰랐다고 생각한 곳들. 10분 후 벨이 울렸다. 랩탑을 열어 페이스북 프로필을 보여줬다. 며칠간 공부한 제 눈 가진 여자. 신의주 출신, 이제 중국 국경 근처 사는. 제 어머니예요. 다음 날 이 형사의 책상에 서류를 펼쳤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약혼자가 발견한 편집 사진들이에요. 프린트에서 동일 얼굴을 강조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아요. 픽셀 똑같아. 배경만 달라. 이 형사가 안경 너머로 찌푸렸다. 회의적이었지만 지은은 예상했다. 민호가 옆에 앉아 경계했다. 타임스탬프 불일치요. 형사가 물었다. 메타데이터가 1998-1999년 편집. 제가 4살 때예요. 왜 정상 사진을 조작하죠? 거짓 역사를 만들지 않았다면 지은이 일기를 꺼냈다. 꿈속 북한 억양, 어머니 목소리와 안 맞는 자장가, 4살 전 문서 부재. 민호 랩탑의 얼굴 인식 결과에 형사의 표정이 변했다. 입양 기록 없어요? 출생증명서 본 적 없어요? 어제 신의주 언급하니 어머니가 잔을 떨어뜨렸어요. 북한 분쟁 중 납치됐다고 믿어요. 형사가 전화를 들었다. 특수수사팀 불러요. 국제실종사건 전문회 다이얼 중 문이 열렸다. 부모가 들어왔다. 골프 복장과 긴장된 얼굴이 어울리지 않았다.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가 억지로 웃었다. 어머니가 다가왔다. 지은아, 힘든 일 겪는 거 알아. 이 망상들. 망상, 지은이 반복했다. 결혼 스트레스야. 아버지가 형사에게 말했다. 지은을 무시하며. 어릴 적부터 상상력이 풍부했어요. 어릴 적, 제가 당신들 자녀였나요?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형사가 지켜봤다. 김씨 부부, 딸이 우려스러운 증거를 제시했어요. 해명해 주시죠. 웃기지 마, 아버지가 더듬었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우리가 부모야. 4살 때부터 키웠어. 정확히 언제부터요? 형사가 끼어들었다. 지은 씨가 초기 문서 없다고 해요. 어머니가 말했다. 집 화재가 있었어요. 지은이 5살 때 문서 많이 잃었어요. 화재 처음 들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노려봤지만 그녀가 빨리 말했다. 입양은 사설, 국제적이었어요. 그때는 서류가 덜 엄격했어요. 입양이 있었단 거예요. 형사가 메모했다. 물론이죠. 수진의 목소리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문간에 서서 코트 풀린 채 부모님은 적법 절차 거쳤어요. 북한 여권까지 집에 있어요. 그때 여행할 때 어머니의 숨소리가 수진을 멈췄다. 북한 여권? 새로 온 형사가 물었다. 미국 기관 통해 입양했다고 했는데 방이 고요해졌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분노가 아닌 공포. 형사가 자신을 소개하고 전화했다. 곧 안보팀이 스피커로 참여. 수사가 국가 차원으로 확대됐다. 입국 사기, 국경 넘어요. 형사가 부모의 무너지는 표정을 보며 설명했다. 형사와 단둘이서 질문이 지은을 멈추게 했다. 김태식, 이미영 씨 고소할래요. 목이 조였다. 키운 사람들, 옷 주고 교육 주고, 그런데 다른 이에게서 훔친. 28년간 딸이 어디 갔나 궁금해할 누군가. 고소 여부를 물을 때 지은은 망설였다. 그들 처벌로 정의가 이뤄질까? 진짜 정체성 찾는 게 충분할까? 키운 이들이 훔친 이들일 때 당신이라면? 민호 아파트에서 형사가 국제 실종 자료를 주며 일했다. 민호가 번역 서비스로 페이스북에 여자에게 메시지를 썼다. 제 눈 가진 여자, 박순자. 답장 왔어. 새벽 2시, 피곤한 목소리로. 메시지가 1998년 탈북 중 사라진 딸 은지를 묘사했다. 세부가 지은의 초기 기억과 맞았다. 노란 별 파란 담요, 빵집 위 작은 아파트, 까마귀 자장가.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가 88% 일치 확인 시 지은 안에서 무언가 풀렸다. 안도와 슬픔이 섞여. 아침에 부모가 경찰서로 왔다. 어깨 처진, 가면 깨진. 전쟁 시기였어. 어머니가 바닥을 보며 속삭였다. 아버지가 손을 봤다. 탈북센터에서 아는 사람과 거래했어? 돈이 오갔어. 형사가 지은에게 고개 끄덕였다. 박순자 씨와 화상 통화 마련했어. 아직 중국 국경 쪽에 있어? 준비됐어. 민호를 보고 형사를 봤다. 네, 목소리가 차분해 놀랐다. 준비됐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모가 들어왔다. 움직임이 자신감 넘쳤지만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처음 본 균열. 지은아, 사랑아. 아버지의 부드러운 톤이 낯설었다. 우린 여전히 가족이야. 변호사가 서류를 밀었다. 이해호산을 넘기면 후한 합의금 제한의 숫자를 봤지만 보지 않았다. 집 사고 사업 시작할 만큼 컸다. 어머니가 다가왔다. 결혼식, 한강 클럽에서 할 수 있어. 내 꿈대로.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 아기로 가족 파괴해? 특별하지 않아서 모든 걸 찢으려 해. 전화 끊고 부모에게. 생각해 볼게요. 거짓말로 시간 벌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호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통화 연결. 화면에 페이스북 여자가 가득. 박순자 눈이 기대로 컸다. 보여줄 게 있어. 억양 영어로 기억을 자극했다. 낡은 포스터를 들었다. 지은 얼굴, 뺨 통통하고 눈 독특한. 북한어와 영어 헤드라인. 실종 은지 이순자가 부드럽게.
이름이 파도처럼 부서졌다. 기억이 쏟아졌다. 감귤과 계피 냄새 작은 주방. 익힌 언어 자장가. 얇은 커튼 햇살. 저예요. 지은이 속삭였다. 진실이 뼈에 스몄다. 네, 내 은지야. 순자가 눈물 흘렸다. 문 두드림에 부모가 들어왔다. 화면과 지은 얼굴 사이로 눈 돌렸다. 우리가 모든 걸 줬어. 어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지은이 일어났다. 민호와 순자의 시선에서 힘어더. 모든 걸 주지 않았어요. 훔쳤어요. 제 정체성, 어머니, 역사, 제 삶을 훔쳐 허구로 바꿨어요. 나흘 후 연방이민사무소 회의실에서 순자 옆에 앉았다. 국기와 초상들. 테이블에 문서 더미, 중단된 3증거, 수십 년 국제 사기. 순자가 출생증명서를 놓았다. 은지, 평양 출생, 1995. 하지만 곧 신의주로 부모가 변호사와 맞은편. 어머니가 의자에 무너지고 아버지가 턱을 앙다물었다. 우리가 구했어. 아버지가 주장했다. 전쟁이었어. 아이들 죽어가고. 더 나은 삶 줬어. 회색머리 요원이 눈 하나 깜빡 안 했다. 훔친 정체성 줬어요. 어머니, 문화, 시민권 뺏었어요. 서류 하나씩 펼쳤다. 입국 사기, 위조 문서, 국제 납치. 연방 범죄예요. 김씨, 시민권 취소와 추방 절차 시작. 지은은 차분히 키운 이들이 무너지는 걸 봤다. 더 이상 승인 구하는 딸이 아닌 정의의 증인. 민호가 구석에서 카메라로 순간을 담았다. 진실이 빛에 드러났다. 합법적이지 않은 아이로 난민 지위 얻었어요. 요원이 단호히. 추방 6개월 내 심리. 어머니가 조용히 울었다. 아버지가 팔을 두르고 지은을 봤다. 후회인가, 손실 계산인가? 수지는 지은이 물었다. 요원이 파일 뒤졌다. 수진 씨 시민권 조사 중. 사기 지위 부모 자녀로 복잡해. 그 주 후 옛집 다락에서 물건을 쌌다. 먼지 쌓인 구석, 크리스마스 장식 뒤에 작은 천 인형. 희미한 옷에 북한어 글씨 자수. 손끝으로 만지며 이해 안 돼도 모든 걸 느꼈다. 2000이 훔친 과거와 되찾은 미래 달이었다. 가방에 넣었다. 거의 1년 후 이민 변호사와 서류 검토. 등을 편안히. 케이스 가속화됐어요. 증언과 DNA 매치가 설득력 있었어요. 어머니 60일 내 올 거예요. 어머니 단어가 새로웠다. 익힌 맛처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가족 모임에서 위축되던 과거와 달리 지은은 재회 과정을 확신으로 이끌었다. 매일 밤 앱으로 북한 억양 연습. 자음이 익숙해지며 지워진 유산 연결. 지난주 북한어 꿈, 눈물로 깨었지만 치유였다. 그날 저녁, 추석 테이블이 김씨 쇼와 달랐다. 작은 원형, 어울리지 않는 접시들. 민호가 꽃 센터피스 놓고 지은이 잔 세팅. 왔어. 민호가 창에서 불렀다. 문 열자 순자가 앨범 쥐고 섰다. 미소의 주름. 환영해. 지은이 말했다. 저녁 후 앨범 펼쳤다. 김씨처럼 디지털 완벽 아냐. 구겨지고 희미하지만 진짜. 4살 지은 자전거 타기. 유아 지은 생일 케이크 범벅. 갓난 지은 순자 품. 신의주 우리 아파트야. 순자가 햇살 발코니 가리켰다. 꽃 물주기 좋아했지. 민호가 카메라로 순간 담았다. 순자가 결혼 계획 물을 때 자연스레 답했다. 전 지은이에요. 태어날 때 은지. 이제 둘 다 진짜예요. 약혼 파티 저녁. 봄 햇살에 친구들로 마당 가득. 황혼의 요정 조명. 순자가 과자 쟁반 들고 왔다. 캐플레, 호두와 살구. 일하는 빵집에서 빌렸어. 달콤 버터 냄새가 기억처럼 덮쳤다. 집 냄새야.
전쟁에도 순자가 억양으로. 눈이 마주쳤다. 이제 다시 집 있어 일주일 후. 우편함 앞에 청첩장 더미. 첫 봉투 순자 아파트로. 크림카드에 이름 이중 언어. 영어 한쪽, 북한어 한쪽. 다리처럼 느껴졌다. 수진 문자, 얘기할 수 있을까?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 아냐. 언젠가. 책상에 국제 입양 옹호 브로셔. 전쟁과 이민으로 헤어진 가족 돕는. 다음 달 모금 행사 연설 요청. 또 다른 달이. 마지막 청첩장, 주소 쓰인 미봉. 김씨 부부. 손끝으로 글씨 만지며 질문 솟았다. 재건 삶에 찢은 이들 자리 있나? 장 닫는 게 현명. 봉투를 우편함에 떨어뜨렸다. 다음이 뭐든 지은과 은지로서 마주할 테니.